224페이지 보면 이제 모평균, 표본 평균이란 말이 나와. 오늘 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계라는 이 과목을 배우는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 자, 우리가 실제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조사한 걸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통계 자료를 조사한 목적이 뭐냐? 뭐 그 자료의 어떤 특징이 뭐고요, 그죠? 그 자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지? 우리가 쓰이는 실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수립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하나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라는 통계 자료라는 게. 문제 핵심은 이 자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게 어떤 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들을. 근데 우리가 자료라는 걸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 시험 점수라든지 뭐 우리 반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 학생들 전체 평균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조사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죠? 물론 보통 뭐 1년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한 50만 명쯤 되나? 한 몇십만 명 된단 말이야. 뭐 얼핏 보면 하나하나 세면 어렵겠지만은 그걸 다 이제 컴퓨터로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자료들을 조사하는데 그렇지 어렵진 않아. 근데 만약에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가지고 뭐 키를 조사를 한다, 뭐 몸무게를 조사를 한다, 아니면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뭐 통계 자료를 조사하려면은 좀 자료가 너무 많고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어떤 내가 조사하고 싶은 그 조사 대상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모집단이라고 불러. 모자가 무슨 모자인지 알겠죠? 모자? 엄마 할 때 모자야, 그지? 엄마 모. 대상 전체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 조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지?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일부만 딱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그지? 일부만 뼈가 조사할 거야. 그 일부만 뽑는 거를 우리가 그 표본이라고 해요. 그 조사 대상의 일부 표본. 표본이란 말을 알잖아, 그지? 근데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 어떤 내가 일부분만 그 해당하는 표본을 뽑는 거 있죠.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아내는 거.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 이랬죠? 추출 뭐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지? 특히 추출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 시간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뭐 과학 시간에 화학 파트 있죠, 그죠? 추출해낸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몇 개를 뽑았다. 그 뽑아놓은 놈이 표본인데 이때 이제 뽑아놓은 요 놈을 우리가 모집단과 구별해서 이거를 표본 집단.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통계 자료를 전체를 다 조사하기 힘들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뽑아내서 조사할 거다. 자, 이때 이제 조사하는 방법에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에 방금 얘기했지만은 전체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를 다 조사한다. 그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 말 들어봤나? 보통 언론이나 뭐 TV나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보통 나오거든, 그죠? 그 말이 전체를 다 조사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두 번째는 일부만 뽑아가지고 조사한다. 그게 표본조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이거고. 자, 전수조사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다 조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표본조사 있죠.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 모집단에서 우리가 추출이라는 걸 해야 돼, 그지? 추출. 표본을 뽑아내야 돼. 그 추출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냐면은 임의 추출이 있고, 아니 복원 추출이 있고. 이것도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을 우리 했잖아. 뭐 공 뽑기 할 때 뭐 처음에 공을 하나 뽑았어. 그 뽑은 공 다시 넣고 뽑는 거 있죠, 그죠? 뽑을 때마다 처음 상태로 똑같은 상태로 계속 뽑는 거 있지, 그지? 그게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은 뽑은 공 다시 안 넣어, 그지?
뽑을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게 추출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는 대부분 보건 추출을 많이 합니다. 조사를 폼을 뽑아요, 그죠? 그럼 걔를 또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거야, 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보건 추출이 아니더라도 조사 대상 모집단이 엄청 많아 대상이. 예.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표본을 하나 뽑아요. 근데 걔를 다시 안 넣어. 그 다음에 표본을 또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뽑을 때마다 이제 마치 비보건 추출로 보이지만은 이 조사 대상 전체가 뭐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치 비보건 추출이지만 그냥 우리는 통계 자료로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이것도 보건 추출이라고 보고 우리가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단원에서 추출은 그냥 다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뽑고 넣고 뽑고 또 뽑을 수 있고, 그지? 이런 것들 보건 추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원래 모집단 전체 있죠? 원래 모집단 전체에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평균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에 분산도 있을 거고 그 모집단 전체에 표준 편차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집단에서 내가 추출을 임의로 해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조사를 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모집단 전체 중에서 내가 하나의 표본을 뽑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표본을 몇 개를 뽑을 거냐 이 말이야. 무수히 많은 모집단 중에서 내가 뭐 자료 표본을 뭐 10개를 뽑을 거냐, 아니면 5개만 뽑을 거냐, 그치? 그 뽑는 표본의 개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 그럽니다.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2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전체 모집단 중에서 자료를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자료를 2개를 뽑는데 이거를 보건 추출로 처음에 하나 뽑아. 그걸 다시 어떻게 해? 넣고 또 뽑는 거야, 이렇게. 이랬어? 표본의 크기가 내가 하나의 표본 집단을 뽑을 때 그 하나의 표본 집단에 해당하는 그 자료의 개수. 이해되죠? 그게 표본의 크기.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표본을 뽑는데 그럼 이 하나의 표본, 뭐 10개를 뽑았다, 20개를 뽑았다, 그럼 요 자체도 하나의 통계 자료 집단이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 요 자체에도 뭐가 있겠냐?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있겠지, 그지? 요 자체에도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모집단, 조사대상 전체 평균이다, 모평균. 그거의 분산이다, 모분산. 그거의 표준편차다, 모표준편차. 그러면은 하나의 표본을 뽑았어. 그럼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은 뭐가 있냐? 표본 평균. 별거 없습니다. 그럼 그거의 분산도 표본 분산. 그거의 표준 편차도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해됐죠? 뭐 어려운 거 없어, 아직까지는. 자, 이때 이제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그 놈의 평균을 우리가 이 x라고 썼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분산도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니까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도 시그마 x라고 썼던 거 기억납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이 평균 같은 거는 더 간단하게 그냥 보통 알파벳 뭐라고 많이 쓰기도 한다. m이라고 쓰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표준 편차를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로 많이 썼지, 그지?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면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이제 표본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를 우리가 자, 요것도 잘 봅시다. 예를 들게요. 책에 있는 그대로 갈게. 자, 0, 2, 4라는 숫자 3개가 있어. 이게 모집단이야. 조사 대상 전체야. 이 중에서 표본을 뽑을 거야. 표본을 뽑는데
얘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거야. 자, 그럼 표본의 크기가 2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요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두 개를 뽑아서 하나의 표본 집단을 만들 거야. 그럼 뽑을 수 있는 게 뭐 있냐? 복원 추출로 두 개를 뽑을 때 처음에 뭐 있겠냐? 0, 0 두 개 뽑을 수 있지, 그지? 그죠? 그럼 요게 하나의 표본 집단이야. 그 다음에 또 0, 1 뽑을 수 있겠죠, 그죠? 요것도 하나의 표본 집단이야. 0, 1도 볼수 있어요. 0, 1도 됩니다. 왜? 미안해. 0, 2, 그지? 0, 2. 그 다음에 또 뭐 0, 4 다 해볼 거야. 그 다음에는 2, 0도 됩니다. 2, 0. 우리 왜 주사위 던지기 할 때처럼 주사위 눈이 1, 2 나오는 거랑 2, 1 나오는 걸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 0. 그 다음은 2, 4. 2, 2도 있겠죠, 그지? 2, 2, 4. 그 다음 또 4, 0. 4, 2, 4, 4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의 크기가 이 표본 집단을 여러 개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요때 그냥 딱 하나의 표본을 뽑았어. 딱 하나의 표본. 책인 대로 가는 거야. 이때 표본의 크기가 2니까 자료를 두 개를 뽑았어요, 그죠? 그럼 이때 뽑은 자료 하나를 우리가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놈을 x1이라고 한 거야.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뭐 편의상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거기서 표본의 크기 2, 즉 자료를 두 개를 뽑을 때 하나를 x1, 하나를 x2라고 이렇게 잡은 거야. 문제 책에서. 요 x1과 x2가 각각 표본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집단을 뽑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하나의 표본 집단을 볼 때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네들의 평균. 그럼 얼마니? 0, 0을 뽑은 거의 평균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0 더하기 0을 해서 2로 나누니까 이게 평균이 0인데, 자, 이때 이 0을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표본 평균. 이되니? 그럼 이 표본 평균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일 때 그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은 이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씁니다. x바. 그러면 이 첫 번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 x바는 0인 거야.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요 표본 집단의 평균은 얼마야? 1이죠, 그죠? 그럼 요 집단의 표본 평균 x바는 얼마야? 2분의 0 더하기 1을 해서 요 놈은 1이야. 그러면 각 집단들마다 표본 집단들마다 평균들이 다 따로 있겠지, 그지? 이해돼요? 그것들이 마치 각 집단들마다 평균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값인 거 알겠냐? 그 변수가 표본 평균인데 그 변수를 우리가 x바라고 잡는 거야. 자, 다시 그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2, 4, 3개였죠. 확률 변수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죠? 0, 0을 뽑으면 0일 거고요. 0, 2를 뽑으면 평균이 1일 거고요. 0, 4를 뽑으면 평균이 2가 되겠죠. 2, 0을 뽑으면 또 평균이 1이니까 이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럼 이 평균은 또 2가 될 거고, 이 평균은 3이 될 거고, 이 평균도 2가 될 거고, 이 평균도 3이 될 거고, 이 평균은 이렇게 돼. 이해됩니까? 자, 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 기호가 되게 처음에 애들이 헷갈려야 돼. 다시 한번 더. 표본 평균 x바는 참고로
표본이라는 거는 요 표본 집단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본 평균 X바는 그 표본 집단들마다 각각의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즉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도 자체가 하나의 변수고 이 X바라는 표본 평균이라는 놈도 변수야. 이해됩니까? 잠깐만, 근데 이 표본 평균이 이 표본 전체의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랬을 때 방금 했듯이 그 모집단 확률 변수 x 그 모집단 전체의 평균과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 표본 집단들의 각각의 평균 x바 있죠, 그죠? x바. 요 놈의 그러면 이 자체가 또 변수니까는 요 변수에 또 뭔가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만 이해돼? 자, 그럼 한번 조사해 볼 거야. 한 50달러 평균이라고 그걸 알아볼 거야. 자, 그럼 확률 변수 x 모집단 자체의 평균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0이 뽑힐 확률은 얼마냐? 0, 2, 4 세 개 중에 0이 하나니까, 그죠? 3분의 1이고요. 2는 3분의 1이고요. 4도 3분의 1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이 이런 값을 가질 확률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8분의 9. 9분의 6.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내가 표로 한번 그려볼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 확률 변수 x가 0, 2, 4가 있고요. 내가 두 개를 뽑을 거니까 또 0, 2, 4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0, 0을 뽑았으면은 그 확률 변수 x바의 평균은 x바라는 값은 0이 될 거고 2, 0을 뽑았다? 그럼 그 표본의 평균은 1이 될 거고 4, 0이면 2가 될 거고 0이면 1, 2이면은 2, 2, 4면 3, 4, 0이면 2, 그리고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 놈들 있죠? 요 놈들 값이 확률 변수 x바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총 9개의 x바 값이 나오는데 그 x바 표본 평균이 갖는 값은 요 5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확률 값이 눈에 확 들어오지. 그럼 x바 값이 0이 될 확률은 9개 중에 하나니까 9분의 1. 1이 될 확률은 9분의 2가 될 거고 2는 3분의 9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9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1 되는 거 보입니까?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이런 확률 분포인 거고 표본 평균 x바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이런 확률 분포인 거야. 자, 그럼 이 각각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보자. 각각의. 자, 그럼 이놈의 평균은 얼마냐?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얘는 2. 그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곱하면 0이고 곱하면은 3분의 2고 곱하면 3분의 4고, 그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 3분의 6이니까 2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놈의 분산을 구하면 얼마냐? 분산 기억나니? 분산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방금 구한 평균 제곱을 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제곱하면 0이니까 어차피 곱하 0이에요, 그죠? 제곱하면은 4가 되고 곱해주면은 3분의 4. 제곱하면 16이고 곱하면은 3분의 16. 여기가 제곱의 평균. 거기다가 평균 제곱 4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빼주면 얼마냐? 3분의 8. 3분의 20에다가 3분의 12를 빼는 거니까 3분의 8 나옵니까? 그럼 표준 편차도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니까 3분의 2루트 6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봤고,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자, 여러분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곱하고 곱해서 싹 더하면 얼마냐? 2.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지?
곱하면 0이에요. 곱하면은 한 번에 9로 통분합시다. 2고요. 2, 3은 6, 2, 3은 6, 4, 1은 4 맞습니까? 그 분자값이 1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니? 네. 그래서 평균은 원래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을 구한 거랑 아니면은 내가 표본 크기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들을 여러 개를 다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또 평균들을 조사한 X바 요거 연결할 수 있겠냐?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면 안 돼. 표본 평균이 하나의 변수고 걔네들의 또 평균을 구해보니까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랑 항상 똑같습니다. 자, 다음 얘네들의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들의 제곱의 평균들을 구해보고 거기다 평균 제곱을 빼면은 자, 한 방에 불어도 굽고 갈게요. 제곱하고 곱하면 어차피 0이에요. 제곱하고 곱해주면은 2가 됩니다. 제곱하고 곱하면은 4, 3, 12가 되고요. 제곱하고 곱하면은 18이 되고요. 제곱하고 곱하면은 16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방금 평균 구한 거 있죠? 4를 탁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 얼마입니까 이게? 10인가? 30, 40, 48입니까? 9분의 48에다가 9분의 36을 빼면은 10. 9분의 12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분산이 9분의 12가 나오고요. 약분을 하면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이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산이 3분의 4인 이유는 자, 원래 분산이 3분의 8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n이라고 많이 써요. 표본의 크기를 지금 몇 개씩 뽑은 거야? 그치? 자료들을 2개씩 뽑은 게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알아본 거거든, 그치? 원래 분산이 3분의 8인데 표본의 크기 n값 2로 표본을 뽑아가지고 분산을 구해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얘야. 3분의 8인데 3분의 4가 됐어.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 이만큼 나눠주면 돼. 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분산에다가 뭐만 나눠주면 되냐?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은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죠?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은 분모가 루트 n이 되고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개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는 X바인 거고 그 X바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표본 평균, 여기서 말하는 표본 분산은 그냥 표본 하나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야. 구별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표본 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확률 변수 x의 원래 분산 vx에다가 표본의 크기 n만큼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 22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평균의 분포, 모평균과 표본 평균.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게 모집단이야. 조사 대상 전체야.
자,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래요.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있죠. 표본 평균. 다시 표본들을 여러 개를 뽑았어. 표본의 크기가 n으로. 그럼 그 표본들마다 평균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게 이거야. 됐냐? 그럼 이놈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요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바라는 거는 표본들의 평균 값을 갖는 새로운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러면 정규분포니까는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앞에서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뭔데? 아까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지? 여기도 n 표준편차는, 그죠? 원래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표준편차는 표본의 크기 루트 n으로 나눈 만큼 표준편차가 바뀐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분산으로 써야 되니까 요놈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 정규 분포가 아니래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라는 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규 분포가 아닌 확률 변수가 있어. 그럼 정규 분포가 아닌 확률 변수는 우리가 그 통계 자료를 조사했을 때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또는 뭐 이상이 될 확률이라든지 구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 자,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변수가 정규 분포는 아니더라도, 자, 여기서 또 이상한 말이 나와. 표본의 크기 n 있죠. 여기서 표본을 뽑는 그 표본의 개수 있지, 그지? 자료의 개수. 그 표본의 크기 n이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다.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이라는 이 새로운 확률 변수도 정규 분포에 뭐한다?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대. 근접한다, 근사한다.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닌데 정규 분포에 아주 가까워지기, 마치 정규분포처럼 된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제 풀 때 정규 분포로 보고 풀면 된다. 정규 분포가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정규 분포가 아니고 우리가 확률을 못 구해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치?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정규 분포만 배웠단 말이야. 연속 확률 변수인데 확률 구할 수 있는 거는 정규 분포밖에 안 배웠어, 지금. 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통계라는 거는 조사 대상 전체를 다 구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죠? 전체를 일일이 다 조사해서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고 분산하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조사 대상 다 조사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일부만 표본만 따로 표본을 계속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원래 전체 조사 대상 전체 모집단이랑 표본들만 뽑아가지고 조사한 거랑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이거는 통계 자료의 원래 특징인 거예요, 그지? 이제 그런 조금의 오차라는 거는 통계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차가 생긴다고 해서 뭐 계산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오차가 조금 생기더라도 그 오차를 아주 적게 줄여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원래 자료의 성격을 그대로 우리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통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어에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문제 접근해야 돼.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모집단이 어떤 집단이든 정규분포든 정규분포가 아니든 그거의 새로운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은 그냥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풀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 처음에 이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가 상당히 처음에 좀 어색하고 헷갈릴 수 있어. 자, 문제점.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모집단이 뭐 키인지 몸무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사 대상 전체의 분포가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이네. 자, 근데 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해했습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는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상 전체 모집단에서 일단 자료 100개를 뽑아. 조사상 전체에서 자료 100개짜리 하나 뽑아요. 요게 하나의 표본인 거야. 요거 하나만 뽑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100개짜리 또 뽑아. 이해됐지?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 그러면 표본들이 계속 뽑힐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럼 이 여러 개의 표본들마다 이 100개의 표본마다 요 100개의 표본마다 각 표본마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놈의 평균, 요 놈의 평균, 각 표본 집단들마다 평균들을 다 조사한 거 있죠. 그게 X바인 거야. 이해됐냐? 그럼 그 무수히 또 많은 그 표본 집단들마다 평균을 조사한 값이 X바도 하나의 변수값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원래 확률 변수가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면은 아까 배웠잖아. 표본 평균은 당연히 무슨 분포? 당연히 정규분포고. 그럼 이 변수의 평균은 뭔데? 예?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뭘로 바뀌냐? 1. 그렇죠? 원래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이었단 말이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n이야, 그죠? 100개야, 100개, 그지? 100개를 뽑아내면은 원래 표준 편차 10을 뭐로 나눈 거? 루트 n, 그죠? 100이니까 루트 씌우면은 10으로 나눈 걸로 표준 편차가 바뀝니다. 분산이니까 이놈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고.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X바는 이런 정규표를 따르는 거고. 자, 구하는 건 이제 X바라는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무슨 공식밖에 없다? 분산 공식밖에 없습니다. 분산 공식. 즉 새로운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구하는 공식에 보면은 X바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뭘 빼서 그 X바의 평균 전체 제곱을 빼는 요 분산 공식을 쓰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럼 봅시다. 확률 변수 X바의 분산은 뭐냐? 원래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인데? 100이었는데 분산은 100입니다. 그죠? 그 분산 100을 뭘로 나누면은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은 100으로 나눠주면은 요 놈이 새로운 확률 변수 x바의 분산인 거고요.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놈이고, 그러면은 x바라는 표본 평균,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은 뭔데? 40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 40을 뭐 해서 제곱을 해서 160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1600만 넣으면 되겠지, 그지? 자, 옆에 문제 풀면서 한번 또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230페이지 필수에서 2번, 3번 보면은 엎드린 주사 문제인데, 우선 2번 문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모집단에서 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 3이 값을 가질 확률, 5가 가질 확률 나와 있고요. A 하나 확률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1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모든 확률의 합이 대놓고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싹 다 더해서 1 해서 A 값을 구하면은 4분의 1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확률 분포표에서 A 값 하나 구해주고,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표본의 크기가 2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22개 하나의 표본 뽑고 또 22개 뽑고 22개 뽑은 여러 표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 표본 집단들마다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 제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거는 그 표본 하나만 22개짜리 표본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한 게 아니고 이해돼요? 22개짜리 표본을 엄청나게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그지? 예, 그 각각의 표본 집단들마다 평균을 구한 값들이 이 확률 변수 X바. 그럼 방금 배웠지만은 확률 변수 X바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자, 표본의 크기가 22짜리니까 그러면 145에서 표본을 22개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만 22개 뽑은 하나의 표본 집단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뭐 19개 그 다음에 3 하나에서 22개 21개 3 하나에서 또 하나 표본 뽑고 표본도 우리가 다 뽑을 수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X바라는 표본 확률 분포표를 따로 그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원래 확률 변수 이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가지고 요 놈의 분산을 이 표본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알겠지? 자, 평균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됩니다. 둘이 곱하면 4분의 한 방에 4분을 갑시다. 4분의 1 둘이 곱하면은 4분의 3 둘이 곱하면은 4분의 10이 되겠죠. 계산해주면은 4분의 14가 됩니까? 2분의 7이 평균인 거고 또 분산은 제곱하고 곱하는 거죠. 그죠? 또 4로 통분 갑시다. 1 제곱하고 곱해봐야 어차피 1인 거고 3 제곱하고 곱하면은 9인 거고 5 제곱하고 곱하면은 4분의 50이 되겠네. 그지? 여기까지가 평균 제곱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 제곱 4분의 49를 빼주면 되겠죠. 그지? 그럼 이게 얼마야? 60에다가 49를 빼면은 4분의 11이니까 요게 확률 변수 X의 분산. 자, 그럼 끝났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원래 분산 4분의 11에다가 뭘로? 표본의 크기 22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2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이 얼마냐? 8분에서 8분의 1 이렇게 됐죠? 근데 약간 계산이 좀 필요하다. 자, 3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표가 안 나와 있어.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가 없는데 우리 보고 이 표를 그려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1, 2, 3, 4 4장의 카드가 있다. 이게 모집단. 그 중에서 2장씩 이미 추출한다. 숫자 2개 뽑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고 이미 추출 중에서도 이건 보건 추출.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뽑고. 이해됐죠? 그러면 2장을 이미 추출할 때 그 2장 카드에 적힌 그 2개의 숫자를 평균을 구한 값이 새로운 확률 변수 X바. 그럼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2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한 모든 표본을 다 쓸 수 없다.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2장밖에 안 되니까 쌤 그러면은 0 아까 했듯이 1, 2개 뽑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본 다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뽑았을 때 평균은 1일 거고 얘네들이 뽑으면 평균이 2분의 3일 거고 그럼 이걸 다 조사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지, 그지?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얘처럼 표본의 크기가 22장씩 뽑으라 그러면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그리는 게 아니고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 이거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로 잡으면은 일단 1, 2, 3, 4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은 어차피 4분의 1, 4분의 1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확률 변수 X에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평균 분산 구해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확률 변수 X바의 평균 분산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이됐죠? 풀이 방법 앞에 컸습니다. 자, 이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아까 했던 거 모평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표본 집단들의 평균 X바
그놈의 분포 뺐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 x바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지? 자, 음료수 한 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몇 병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료수가 생산되는 뭐 엄청나게 많은 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음료수 병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병의 용량이 평균이 30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런 음료수 병이 있더래.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추출해서 100병의 음료를 골랐대요. 100병을. 그 100병의 용량의 여기 또 평균 보이냐? 평균? 그냥 단순하게 100병의 용량이 아니고 그 100병을 뽑은 것 자체가 하나의 표본 집단이란 말이야. 그 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그 100병짜리 그 집단의 평균이 22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보래. 처음에는 말이 되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100병의 용량의 평균 보이죠? 이미 추출한 100병씩 뽑는 거야. 그 표본 집단의 평균.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게 소위 말하는 뭐다? X바. 이 듣죠? 잠깐만, 근데 요게 X바의 평균이 아니야. 그냥 100병 뽑은 그 표본 집단의 이 집단의 평균값을 조사한 거란 말이야. 그게 그냥 X바. 이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확률 변수 X바가 100병의 평균이 299 이상인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은 확률 변수 X바가 얼마 이상? 299 이상이 될 확률, 이걸 구하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 X바라는 놈은 그러면은 어떤 분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원래 모집단 음료수 병 전체에 조사한 이 정규 분포는 누가 이 정규 분포인 거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그놈이 이런 정규 분포래. 300,8제곱.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라는 놈도 무슨 분포? 얘도 정규 분포. 평균은 얼마다? 300이랑 똑같다. 표준 편차는 어디로 바뀌냐? 원래가 8이었는데 내가 지금 몇 병씩 뽑을 거니까 100병씩 뽑을 거니까, 그죠? 그럼 원래 표준 편차 8을 뭘로 나눈 거? 루트 100이니까 얼마? 15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요 놈을 제곱을 한 놈으로 정규표를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요 확률 변수 X바는 이제 요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러면 그 X바가 요거 이상 될 확률은 얘를 가지고 뭐 해주면 되냐? 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런 확률값 구하려면은 표준화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지? 표준화해?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바가 299 이상이 될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보통 우리가 Z라고 쓰죠. 299를 표준화를 하는데 299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은 300 똑같습니다. 300을 빼주고 뭘로 나눠줘야 되냐? 네, 그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8이 아니고 요 확률 변수 X바의 표준 편차 요거 보이냐, 그지? 요게 얼마니까? 5분의 4란 말이야, 그지? 5분의 4에 표준 편차 5분의 4, 이걸 5분의 4로 나눈 값으로 표준화를 해서, 자, 그럼 계산하면은 뭐야? 5분의 4분의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거는 마이너스 1.25입니까?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가지고 가운데는 0이고요. 마이너스 1.25는 왼쪽에 있겠죠?
요거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지? 그럼 요 확률은 일단은 이런 대칭 1.25 0부터 1.25 확률이 작았을 때 요분 넓이인 거고, 그죠? 확률 거기다가 0.5만 더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대표적인 모집 단위 정규 분포다.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다. 또 그 표본 평균이 뭐 이상의 값을 가질 확률은 다시 이걸 또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확률 구하기.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5번 234페이지도 방금 필수 문제 4번이랑 똑같아요. 4번은 아까 100개를 추출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추출한지 몰라요. 표본의 크기가 안 나와 있고 대신에 표본의 크기는 모르는데 그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가 이런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이 먼저 나와 있다. 똑같은 문제지 뭐. 자, 마지막에 첫 번째 마카롱 한 개의 무게를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정규포를 나른대, 그죠? 그럼 그 마카롱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은 그놈은 정규 분포다. 34.5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인데, 그럼 자동으로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 요놈이 하나의 표본을 얘기하는 거고, 그 표본들을 다 평균을 구한 새로운 확률 변수 이 x바라는 놈은 당연히 무슨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평균은 원래 거랑 똑같다.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 분산이 바뀐다. 원래 표준 편차가 4였는데 그 4를 얼마로 나눠줘야 되냐? 그쵸? 표본을 n개를 뽑는다 그랬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표준 편차인 거고, 그럼 그놈의 제곱이 분산인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표본 평균, 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이런 구간의 값을 가진 확률이니까 얘가 아니고 요 정규 분포로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 근데 또 정규 분포의 확률은 바로 풀 수는 없고 다 뭐 해줘가지고 표준화, 그죠? 자, 표준화 합시다. 그러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보통 표준화하면 x바는 z라고 쓰는 거고, 자 31.5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 34.5를 뺀 다음에 뭘로 나누어서, 루트 n분의 그렇죠? 절대 4로 나누면 안 됩니다. 루트 n분의 4 루트 n분의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가냐면 이거 37.5도 37.5에서 평균 34.5를 빼고 나누는 값은 새로운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냐? 0.9974더라.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입니까? 그거를 얘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n. 그 다음 것도 빼면은 똑같이 3이네, 그죠? 또 나눠주면은 4분의 3 루트 n. 뭐야, 얘네들 값이 어때?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가지고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 절대값이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지? 이 확률이 요걸 되는 거니까 반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의 확률은 이거 일어나는 거야, 그지? 이거는 왜 0.4987 맞나? 이것도 4987. 그럼 표를 보니까 0.4987 되는 게 뭐 있냐? 여기 3.0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딱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n 값은 16이 됩니까? 앞에 했던 거 똑같고, 그냥 표본의 크기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뭐 당하지 말고 똑같이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확률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236페이지 나오는 거는 또 표본인데 비율이 나와 있어요. 비율. 우리가 비율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죠? 뭐 전체 중에 뭐 몇 개 이런 게 보통 전체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냐, 그 비율이란 말이야. 뭐 또 비율이라는 말이 뭐 확률이랑 또 많이 비슷해요, 그죠? 자, 우선 표본 비율을 하기 전에 일단 모 비율부터 봅시다.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 어떤 특정한 놈에 얼마만큼 차지하냐? 모집단에서 모비율이니까 모집단 조사대상 전체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성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특성을 갖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사건의 비율, 전체 모집단 중에서 뭐 어떤 특성이다, 뭐 책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100명 중에 뭐 혈액형을 조사를 했는데 혈액형 O형이 뭐 20명이다. 그러면 그 O형의 비율이 얼마냐 이 말이야, 그지? 100분의 20, 그지? 그런 게 모비율. 쉽게 얘기하면 확률이랑 같은 말이야, 그죠? 자, 그거를 특별하게 우리는 보통 소문자 P라고 쓴다. 우리가 확률할 때 보통 P 많이 쓰듯이, 그지? 그냥 모비율 자체가 조사대상 전체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그 사건, 그거의 확률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P라고 쓴대. 그러면 모비율과 대응되는 표현이 표본 비율이겠죠, 그죠? 그럼 표본 비율은 어디에서? 모집단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표본, 즉 내가 모집단에서 몇 개를 뽑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의 표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지? 표본 집단, 그 자체에서 표본에서 똑같이 그 어떤 특성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비율이니까 어차피 P라고 쓰는데, 아까 우리 확률 변수 X에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위에 짝대기를 거잖아요, 그지? 이 비율에서는 표본 비율은 똑같이 비율이니까 P를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삭감 모양, 이렇게 약간 누르심 표시 같은 거. 읽을 때는 P 햇이란 P 햇. 햇이 뭔지 알죠? P 햇. 모자입니다, 모자. 위에 이제 모자 하나 얹으면 돼요. 자, 요게 표본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고. 자, 그러면 요 모비율이랑 또 표본 비율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했듯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랑 표본 평균 X바의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관계를 알아봤듯이,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배운 걸 복습 좀 합시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분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요 놈들과 이제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뭐 또 뭘 곱하고 더한 새로운 확률 변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확률 변수 X에다가 뭐 A를 곱하고 B를 더한 이 새로운 변수의 평균은 원래 확률 변수 X랑 무슨 관계가 있었냐?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곱한 만큼 곱해주고 더한 만큼 더해준 관계가 있다. 배웠지, 그지?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배웠습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산은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A 곱한 만큼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뭐 표준 변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항분포 배웠죠?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시행일 때, 독립 시행일 때 어떤 특정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그걸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항분포는 뭐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이항분포는 뭐 콤마 뭐로 나타낸다? 총 던지는 시행의 횟수 n과 한 번 던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평균을 어떻게 구했죠? n과 p의 곱으로 구했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np에다가 1 빼기 p. 자, 1 빼기 p를 편의상 q라고 많이 쓰죠, 그죠?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로 씌우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앞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표본 비율을 하는데 이 비용이 왜 들어가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 했습니다. 주사비를 3번 던질 때, 그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다. 요거 이항분포 할 때 많이 예를 들었던 내용이지.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보면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까지고요. 그죠? 세 번 던지기 때문에.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배웠죠. 그죠? 자, 주사위를 세 번 던진다. 무슨 시행이니까? 독립 시행이니까. 그럼 각각의 확률은 무슨 시행의 확률로 구한다? 독립 시행의 확률을 구했던 기억납니까? 한번 몇보면 세 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0번이다.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면 3, C 0이고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놈이 0제곱인 거고 1의 눈이 안 나올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본 비율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주사위에 눈을 던져요. 그럼 주사위에 눈을 던진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주사위의 눈은 뭐부터 뭐까지야?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죠. 그죠? 한 번 던질 때마다. 그지? 근데 우리는 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냐? 세 번을 던져요. 시행의 횟수가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세 번을 던질 때 자, 1의 눈이 몇 번 나오냐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0, 1, 2, 3인데 잘 보세요. 총 3번을 던져요. 그러면 이 3번 할 때 3이 있죠. 이 3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래 모집단 1, 2, 3, 4, 5, 6이라는 주사위 눈이 갖는 원래 모집단에서 내가 몇 개의 표본을 뽑는 거야. 그죠? 3번 던지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3개의 눈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저희 말 1, 2, 3, 4, 5, 6 중에서 이걸 임의 추출하는 거야. 보건 추출로. 그지? 왜냐면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보건 추출 이해되냐? 던질 때마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즉, 이 중에서 3개라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3개 중에서 만약에 X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본 비율은 뭐냐면은 그 뽑은 표본에서 자, 지금 표본 개수가 몇 개죠? 표본의 크기가? 3개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표본의 크기는 지금 3인 거예요. 그지? 그럼 이 표본 안에는 숫자가 3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전체 3개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0번이야. 그지?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0번인 그 비율은 얼마냐 이 말이야. 3분의 0인 거 알겠습니까? 자, 3번 던졌는데 그 3번 중에서 표본의 크기 3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면은 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한 번 나올 비율은 얼마냐 이 말이야. 표본 중에서 3분의 1인 거 이해됩니까? 확률 변수 x가 2란 소리는 그거를 표본 비율로 얘기하면은 총 3번 던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표본의 크기 3개 중에서 주사위에 나오는 횟수가 2번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요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이게 표본 비율이야. 이해됐습니까? 표본을 뽑은 것 중에서 어떤 특정 사건 1의 눈이 0번 나오는 사건,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사건 그 특정 사건의 비율이 얘네들 값이고 그게 표본 비율이라고 그러고 그 기호는 뭐라고 쓴다고? 이게 P 햇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비율 있죠. 모비율 P는 예를 들어서 전체 100명 중에서 O형이 20명이야. 그럼 O형을 갖는 전체 학생의 비율은 모비율은 얼마냐?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5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모비율은 변수가 아니야. 그 자료 전체를 조사한 것 중에서 특정 성질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근데 표본 비율은 여기서 봐서 변수인 거 알겠냐? 그죠? 그 특정 사건 1의 눈이 뭐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 달라진 거니까. 그지? 이해됐죠? 또 하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그지? 100명이 모집단인데 그 중에서 10명만 뽑아요. 뭐 10명 중에서 뭐 O형을 알아봤어.
또 20명 중에서 O를 알아봤어. 그러면 이게 표본을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또 그 안에 들어가는 O형의 인원수가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또 이런 표본 비율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들이 확률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요 표본 비율 P 해시 얘가 될 확률, 얘가 될 확률, 표본 비율들마다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잘 보세요. 결국은 이 표랑 이 표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때 이 확률 변수 P 핵 있죠? 표본 비율은 결국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뭐만 한 거예요? 확률 변수 X 0, 1, 2, 3에다가 3 다 3만 나눈 거잖아. 이 3이 뭔데? 시행의 횟수. 표본의 크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N으로 난 그지? 그럼 이놈이 원래 확률 변수 X를 N으로 나눈 게 새로운 확률 변수고 이게 P 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봅시다. 표본 비율 P 해시라는 놈에 자, 이게 변수입니다. 이 비율 자체가 변수야. 이놈의 평균을 구하면 뭐가 될까 이 말이야. N분의 X P 해시라는 거는 n분의 x랑 같은 n분의 x라는 변수를 P 해시로 쓰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n분의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확률 변수 x의 평균인데 밑에 n을 나눠놨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어떤 확률 변수 x에다가 뭘 곱한 만큼 원래 변수의 확률에다가도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렇지. 여기 지금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n분의 1이 빠져나오고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곱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원래 확률 변수 x가 지금 무슨 분포인데? 이항분포잖아. 그치? 그러면 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인데 던지는 시행 횟수가 얼마고? 3번이고 한 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얘네들의 원래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니까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P np로 곱한다 그랬지, 그지? 3이랑 6분의 1을 곱한 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인데 N은 다시 거기다가 n분의 1을 다시 곱한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정리해보세요. 요 3이 n 값인 거 알겠냐? 3이 n 6분의 1은 뭐였냐? 6분의 1은 P값. 한 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 그지? 이때 이 P값이 소위 말하는 모비율인 거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앞에 n분의 1까지 곱해주면은 자, 이거 정리하면은 뭐만 남냐? 결국 P만 남는 거죠. 표본 비율의 평균을 구하면은 그게 P가 무슨 비율이라고? 모비율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표본 비율의 분산도 똑같이 표본 비율 자체가 어떤 표본의 크기 n개 뽑았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는 횟수, 요게 표본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n분의 x의 표본 비율과 같은 거다. 그럼 분산이니까 원래 확률 변수 x의 분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은 n제곱분의 1만 곱해주면은 이게 표본 비율의 분산이 되겠죠. 그럼 원래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뭐였는데? 원래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랐는데 이항분포 자체에 np를 가지고 우리는 분산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 npq를 한 게 분산이었고, 그죠? 거기다 앞에 뭐 해줄 거니까 n제곱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약분시켜주면 뭐가 남냐? 그죠? n분의 pq가 됩니다. 요게 표본 비율 p 햇의 분산. 모비율 p에다가 1 빼기 p를 곱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게 표본 비율의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만 하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표본 비율도 좀 처음에 상당히 헷갈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옆에 237페이지 보면은 또 분포 나와 있죠. 모비율이 정규 분포면은 당연히 표본 비율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 거고, n이 또 충분히 크면은 모비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비율도 정규 분포가 된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6번. 자, 표시했죠. 6번을 보면은 어떤 방과 프로그램을 조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 참여율이 60%래요. 몇 명이 아니고 참여율이 나와 있다. 이 60%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냐? 모비율, 표본 비율. 이게 모비율이다. 그죠? 왜냐면 학생 전체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참여한 사람은 정확히 60%, 즉 비율로 얘기하면은 0.6이라고 모비율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50명을 이미 추출을 해봤대요. 그럼 이 150명 할 때 150이 뭔 값인지 알겠냐? 표본의 크기 n 값. 그치? 150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하나의 표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표본 150명 중에서 참여한 사람이 87명 이상 96명 이하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나와 있는 거는 표본 비율인데 구하는 거는 참여한 인원수네, 그죠? 근데 이 인원수가 몇 명 중에서 150명 중에서, 그지? 150명이라는 그 표본 중에서 87 이상 96 이하니까 결국은 얘네들 가지고 150명 중에서 참여한 비율을 조사할 수가 있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87명은 전체 150명 중에 87명이 바로 이게 표본 비율. 또 96명도 150명 중에서 96명. 요것도 표본 비율. 그럼 표본 비율이라는 건 우리가 변수로 p 햇이라고 많이 쓴다. 즉 p 햇 표본 비율이 이런 범위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구하는 게 이거야, 그지? 모비율 0.6인 걸 가지고. 자, 답이 됐습니다. 뭐야? 모집단이 지금 뭐 정규 분포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정규 분포라는 말은 없지만은 일단 150명이라는 게 뭐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표본 비율 p 햇수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럼 정규 분포니까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야 되는데 모비율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그랬냐? 표본 비율의 평균. 그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그냥 모비율 값이랑 똑같다. 0.6. 표준 편차는 그죠? 표준 편차 표본 비율의 분사부터 분사는 모비율 p와 그거의 반대 1 빼기 p를 곱한 거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게 분산, 그지? 자, 표본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자, 그러면 모비율이 0.6이야. 그럼 0.6이랑 1 빼기 p는 얼마냐? 0.4가 될 거고 얘를 얼마로? 표본의 크기 150. 요게 분산. 여기다가 뭘 씌워주면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 자, 그럼 이게 루트 얼마가 되냐? 150분의 계산하면은 0.24가 됩니까? 자, 계산해 줍시다. 자, 위에가 소점 두 자리니까, 그죠? 분모분자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15,000분의 24가 될 거고, 약분해주면은 뭘로 약분되냐? 24랑 한 방에 되냐? 6으로 됐네, 그죠? 한 방에 약분하면은 얼마 됩니까? 600이 됩니까? 600분의 1이 뭐야?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600분의 1을 계산할까? 6이가? 600분의 1이 돼요. 600분의 1이 맞아요. 아니야?
아 600분이 아니고 아니구나. 미안하다. 계산하면은 6, 21, 6, 50분 25가 됩니까? 625 맞아? 25분의 1이 0.04니까 아, 25. 그러네.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25분의 1이야? 계산한 거건데 25분의 1. 그래서 25분의 1을 소수로 쓰면은 0.04. 그래서 표준 편차가 0.04. 그래서 0.04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p 햇을 가지고 이제 이 분포를 구하는 거, 통일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또 뭐 해주면 되냐? 정규분포 문제인데 확률이니까 또 표준화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소수 쓰면 얼마냐? 이게 약분 됩니까? 3으로? 3으로 하면은 50분의 29가 됩니까? 이것도 3으로 약분하면은 50분의 32가 되고요. 소수로 씁시다. 소수로 쓰면은 0.58. 이걸 소수로 쓰면은 0.64. 그럼 이제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p 햇을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건데 p 0.58을 표준화를 하는데 평균은 0.6이고 표준 편차는 0.04. 그러면은 여기다가 0.6을 빼면은 마이너스 0.0인데 그걸 0.04로 나누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그 다음에 그 표준화되는 확률 변수는 Z가 될 거고 0.64에서 0.6을 빼면 0.04. 그걸 0.04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1. 그럼 이 정도는 이제 분포표를 보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소수 계산이 좀 들어가서 힘든데 이거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 갑시다. 이거를 표본 비율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조금 소수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단 말이야. 자, 이때 이거를 아까 내가 처음 설명했잖아. 결국 표본 비율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마찬가지지만 추출을 하는 자체가 다 무슨 추출이라고 그랬어? 복원 추출이잖아요. 그죠? 뽑은 거 다시 넣고 또 뽑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시행 자체가 추출하는 것 자체가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 자체를 이항분포로 풀 수도 있어요. 이항분포. 자, 참여율이 60%라는 얘기는 전체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그 한 명이 참여한 학생의 확률이 얼마다? 0.6이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하는 이항분포에서 요 P값 있죠? 이항분포에서 NP 할 때 P값 그지? 그게 얘야. 자,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야? 150명이라는 게 전체 학생 중에서 학생 150을 뽑는데 이게 독립시행을 뽑는다 이 말이야. 그치? 그게 쭉쭉.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참여한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 잡으면은 이 X가 무슨 분포? 이항분포. 근데 총 몇 번 시행을 할 거야? 150명을 뽑을 거야. 150번을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 중에 한 번 뽑을 때 학생이 참여할 확률이 얼마냐? 0.6. 그지? 얼마냐? 5분의 3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항분포랑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항분포에서 이 150이 또 충분히 크면은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정규분포. 그럼 둘이 곱하면 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곱하면 얼마냐? 90이 될 거고요. 그럼 또 90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은 36이 되죠? 그럼 그게 6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는 학생 수지, 학생 수위. 이 전체 중에서 학생, 참여한 학생이 확률 변수 X라고 잡았는데 그게 그렇지. 요거 이상 될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지금. 그럼 얘가 표준화하기 훨씬 쉽지, 그지? 그럼 87 표준화를 하면은 90 빼고 6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0.5 바로 나오잖아. 네.
제대로 그리고 96에서 90 빼고 6 나누면은 예. 또 똑같잖아요. 와우. 그지? 그러니까 표본 비율 자체를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표본 비율이 힘들면은 이걸 이항부로 바꿔 풀어도 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뽑는 시행은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일단 표본 비율로 풀어보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옆에 먼저 풀어봅시다.